자, 오늘 마지막 소식이고요. 파리 생제르맹 소식입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리카 헤르난데스, 이제 뭐 파바르 이런 선수들 이제 수비수들 정리할 것 같아 이런 소식들이 있고, 사실 리카 헤르난데스도 파리 생제르맹과의 링크가 예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좀 깊게 다루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가십처럼 좀 통 크게 한번 다뤘던 거로 기억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강인 선수 리카 헤르난데스도 파리를 좀 향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이제 좀 짧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거의 임박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좀 긍정적인데, 라모스가 이제 올 시즌 끝으로 떠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킴펜베는 사실 파리 현지 팬들은 되게 좋아한대요. 왜냐면 선골 유스고 구단에서 이렇게 나부자라는 이렇게 스타일이어서 킴펜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선수야. 현지 팬들은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기를 보는 제3국의 이제 파리 팬들은 킴펜베 너무 답답하고 킴펜베 참 성장이 안 돼. 일단 나야 뭐 얘기를 하던가 말던가 하죠. 부상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에 올 시즌은 사실 많이 또 날린 케이스이기도 하니까. 그 킴펜베 근데 유일한은 아니죠. 킴펜베 근데 장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선수가 왼발이고. 그쵸. 왼쪽 센터백을 설 수 있다는 건데 루카스 헤르난데스, 이 리카 헤르난데스가 또 이 왼발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보강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리카 헤르난데스가 좀 더 파리 수비에 든든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되는 요소가 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비드 준비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제 한 5천만 유로 정도. 이건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인데요. 5천만 유로 711억 원. 여기에 이제 보너스 지급까지 좀 추가로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이미 파리 리카 헤르난데스는 좀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가 공식 오퍼를 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도 이거는 받아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체마다 지금 이적료가 관련 언급은 달라요. 아까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5천만 유로라는 얘기를 했지만 레키프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이제 1년 남은 리카 헤르난데스에 대해서 3,500만에서 4,500만 유로. 여기는 좀 소폭 하향된 이적료를 또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바이언이 요구했던 게 이제 보너스 제외하고 한 5천만 유로 정도인데 3,500에서 4,500이면 최소 500에서 많게는 1,500만 유로까지 깎이니까 많이 깎이는데요? 협상에 따라서 뭔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파리는 리카에게 바이에른 뮌헨에서 현재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하고 있다. 이게 장기 계약 조건을 좀 걸고 있대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현재 약 총액 1,50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뭐 파리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좀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4년까지 이제 내년까지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1년만 남아 있습니다. 파리가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약 기간은 물론이고 그 주급 조건이나 연봉 조건까지 조금 더 비싸게 부를 수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27살이면 이게 참 재계약하기 좀 더 뭐 이제 28, 9대 해가지고 장기로 맺어도 되긴 하겠지만 27살 정도인데 5년, 6년 정도 받아낸다? 그러면 리카 입장에서는 파리에서 뛰는데 프랑스에서 뛰는데 이 정도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딜 같거든요. 그럼요. 주급도 올려주고. 리카는 일단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기 원하는 눈치였고 바이에른 뮌헨도 이제 선수를 놓아줄 것이라고 이미 리카에게 알렸다. 이건 이제 독일 쪽 매체에서도 나왔던 언급들이기 때문에 리카 헤르난데스는 이제 파리와 좀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 협상에 대해서는 로마노가 파리는 리카 영입에 근접하고 구단 간 최종 단계로 이제 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최종 세부 사항을 곧 논의 예정이며 이후 완료될 것이다. 개인 협상 100% 완료됐으며 리카가 파리 행을 원한다. 라고 이제 개인 협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됐고 바바리안 풋볼에서는 바이언과 파리 사이에 구두 합의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 메디컬 테스트만 진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습니다. 자, 리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요. 그럼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한 명이 빠지네요. 근데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다룰 때 김민재 데려올 거다. 굉장히 높은 타겟이고 높은 순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카가 간다면 김민재 선수가 갈 가능성도 뭐 소폭이나 막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바이에른 뮌헨의 그러면 센터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 링크가 날 때 이미 리카 헤르난데스가 파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이미 진작 독일 쪽에서는 미리 나왔었어요. 맞죠? 꼭 파리가 아니더라도 리카는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카가 나가면서 비는 센터백 자리를 그러면 김민재를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채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리카 헤르난데스의 이적과 파리로의 진출이 공식화가 되면 거의 공식화가 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민재 선수의 영입 가능성, 의중은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금액이 바이아웃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 바이언이 원하는 게 리카에게 한 5천만 유로 정도잖아요. 김민재 바이아웃 금액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리카 정리되고 김민재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거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 빈자리에 대해서 그러면 파리 입장에서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품을 만한 그렇죠.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스토리라인이 이 리카 헤르난데스의 이적과 함께 충분히 이어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사를 보면 리카 헤르난데스의 이탈 대비 왼발 센터백도 지금 이제 후보 명단에 있다고 하는데 예. 파워 토레스 얘기가 이미 진작부터 있기는 했어요. 이번에도 로마노가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많이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 그리고 가장 본격적으로 언급이 된 선수, 예. 독일 쪽에서도 좀 가깝게 얘기가 나왔던 선수는 역시 김민재다. 이제 김민재가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리카는 파리에서 거피셜이 뜬 이강인의 동료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파우토레스 왼발 잡이고 패스 능력도 있고 좋은 선수인데요. 저 냉정하게 김민재랑 비교할 급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왼발 센터백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별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민재 선수도 물론 이제 주전으로 쓰겠지만 예, 파우토레스는 왼발에 대한 옵션으로 또 하나 별개 어떤 딜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파리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니카 헤르난데스가 나간다고 했지만 이외에도 뭐 파바르 같은 선수들도 사실 나갈 거라는 얘기들이 있고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수비진의 추가 정리에 따라서 파우토레스도 얼마든지 별개로 또 딜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우파메카노하고 시너지가 이제 어떻게 날지 궁금하긴 합니다. 우파메카노가 은근히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전을 통해서 그때는 안 좋았죠. 유독 그 큰 경기에 좀 약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경기에 약하다고 정리하기만은 힘든 게 월드컵 때도 우파메카노가 잘하기는 했어요. 그 이전에도 뭐 그렇다고 해서 도르트문트와의 대호 클라시코 때 못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홀란 또 지워버렸던 선수가 분데스리가 당시에는 또 그 분데스리가 당시 때는 또 홀란 지워버렸던 게 또 그 대호 클라시코 때 우파메카노이기도 했었으니까 홀란이 이제 도르트문트에 있었을 때 그런 정도의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도 통해서 우파메카노하고 또 어떤 공존이 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류카가 가고 지금 엔리케 부임도 계속해서 좀 근접해지는 것 같아요. 조만간 갈 것 같거든요. 얘기가 좀 유력하죠. 지금 이 르파리쟁이 인용을 한 GFFN의 이제 내용을 보면 가이테 이탈과 엔리케 부임은 이번 주 수요일에 공식화가 될 예정이다. 가이테는 뭐 나간다는 게 이미 좀 언급이 많이 됐었죠. 시즌 말미 때는 사실 예전에 그 리그왕 팀을 이끌면서 있었던 팀 내부적인 어떤 스캔들 때문에 프랑스 내부에서도 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상으로도 사실 가이테 감독이 파리하고 좀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성적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M&M 조합의 공존을 공격적으로는 성공하긴 했는데 팀의 밸런스적으로는 가이테 감독이 결국 확실한 플랜 A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아쉬움을 좀 드러내고 말았는데 가이테는 이제 600만 유로 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이제 24년까지 가이테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경질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리케 계약은 이제 2년 계약 서명이 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추가로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엔리케는 부임 이후에 스쿼드를 줄이려는 구단 노력에 따라서 방출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엔리케가 오면서 이제 선수단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와의 딜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게 엔리케 감독의 좀 뭐가 픽이라고 봐야 될거 뭐가 개입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엔리케의 마음이. 그렇죠. 엔리케가 이제 이강인들에 대해서 결국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미 이 르파리지행에 얘기해 보니까 알켈라이프 회장과 캄포스 단장과 엔리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엔리케가 지금 오피셜이 뜨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수와 관련된 딜이나 어떤 링크들 혹은 정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엔리케가 어느 정도 이제 구단과 사전에 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강인에 대해서도 엔리케의 의중이 그래도 좀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강인, 리카와 같이 현재 영입 작업에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이제 진전시켜 작업을 할 텐데 엔리케도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오피셜이 뜨기 전에 구단하고는 연락을 취했던 거. 그러면 엔리케의 의중이 어느 정도 이강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반영이 좀 되어졌을 수도 있겠죠. 대화는 이제 선수들에게 동의를 받은 후 딜의 가격 협상과 함께 최종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엔리케도 곧 이제 파리에서 발표가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올 시즌 이적 시장 우리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랑 바이에른 뮌헨의 류카 관련해서 링크를 다루는데 바이언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김민재 얘기가 들어가고 파리 얘기할 때는 감독선이 루초 얘기하면서 이강인까지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하나의 영상에서 대단하죠, 진짜. 김민재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이 바이에른 뮌헨과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파리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인 선수들까지 동시에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한국인 선수 끼워 넣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소식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 선수들까지 연관지어서 각 구단들별로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까지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또 바이에른 뮌헨은 먼저 케인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좀 언급이 좀 된 이번 정호 센터가 아닌가 싶네요.
최전방의 바이에른 뮌헨 해리케인. 그리고 후방의 최후방의 김민재. 원래 손흥민이랑 같이 뛰었었는데 이제 김민재랑 김민재랑. 어깨 동무하고 야. 김민재가 야 해리케인 올라가. 막 이렇게 하고. 야. 의미 있죠. 롱패스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많이 올려주니까. 그리고 루초가 갑자기 경기 중에 이강인 불러가지고 귓속말해가지고 막 지시하고 이거를 볼 수가 있다 다음 시즌에. 2024 시즌이 아직 이제 오피셜이 뜬 건 아무것도 없지만 좀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렇습니다.